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무슨 날이에요? 비 오는 날? 예. 수험생에게는 이제 두 날밖에 없어요. 공부하는 날 아니면 공부 안 하는 날. 예, 두 날밖에 없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강사는 새벽부터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여러분은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제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진주나 멀어야 함양이죠. 저보다 멀리서 안 오잖아요.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안 빠지고 내려옵니다. 지금까지 빠진 적도 없고, 여러분들도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험생은 수험생으로서의 본분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어디 회사 사장이고, 지금은 필요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순간 수험생이 돼요. 난 죽은데 필요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순간 수험생이 돼요. 우리는 이 자리에 내년에 합격을 위해서 앉아 있죠. 그러면요,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수험생의 태도입니다. 강사는요, 절대로 강의 안 빠지고 제 시간에 맞춰서 내려와서 강의 열심히 하는 거, 그게 강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거,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일, 12, 이 한 2개월 정도는 이 딱딱한 책상에 좀 어때요? 몸을 적응하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나와서 무엇을 배우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초점만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무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여기가 제2의 직장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시면 나중에 제 직장에서는 일단 인턴 과정 이런 거 요즘 많이 거치잖아요. 인턴 과정 거쳐서 정직원 된다 생각하시고, 지금 이 시기가 한 1년 정도는 내가 인턴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 반드시 얻을 겁니다. 제 소개할게요. 저는 부동산학개론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이동춘입니다. 예. 강의한 지는 한 15년 가까이 돼가고요. EBS 교재도 써봤고, 서울에 있는 노량진, 종로, 강남 등 다수의 학원에서 다 강의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갈 때는 아무 문제 없게끔 강의는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만 열정이, 강사의 열정보다 여러분의 열정이 앞서셔야 되는 거예요. 강사만 어때요? 열정이 앞서가지고 막 하면요, 여러분은요 지쳐서 못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끌고 가셔야 된다고. 더 해주세요. 막 이렇게 나가야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빨리 좀 마칩시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강사는 10분이라도 더 해주겠다는 막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나중에 그러기만 해봐요. 반갑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건 한 1년 가까이 지내게 될 텐데요. 지금 11월에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체에 뭐가 있어요? 바이오리듬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괜히 기분이 좋았다고, 어떤 날은 괜히 기분이 나쁘고 막 그래요. 마찬가지죠. 공부도 리듬이 있습니다. 있어서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갈 때 지금쯤은 그래도 열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 해보자 이렇게 하시는데, 연말 되고 이러면요, 술자리는 왜 그리 많고 모임은 왜 그리 많고 이러다 보면 또 이 리듬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막 할 수 있어요. 그때 이 리듬을 잘 유지해서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간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끝까지 가는 게 뭔데요? 아주 쉬워요. 끝까지 가려면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제2의 직장이라 생각하시고 오셔야 된다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요즘 온라인 보니까 싸게 하는데도 엄청 많아요. 예, 그런데 그것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온라인의 가장 큰 장점은요,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예요.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그거 볼 수 있다. 동영상 시청할 수 있다. 진짜 좋은 말이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이 딱딱한 의자에 앉지 않고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어때요? 리모컨 가지고도요,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편리함은 독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공부를 할 때는요,
그런 편리함은 독입니다. 왜? 언제 어디서 나는 지금 안 보면요. 내일 봐도 되잖아요. 문제는요. 하루 미뤄놓으면요. 공부량은요. 계속 쌓여가고요. 한 과목만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6과목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요. 나중에는요. 지쳐서 못해요, 사람이. 조금 보다가 힘들어서 못한다고요. 그래서 편한 것 같지만 그 편리함 속엔 독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오프라인 여기는요. 어려운고 딱딱하고 그 시간에 나와야 되고 힘들죠. 그렇지만 그게 어때요? 여러분의 규칙적인 생활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리듬이 떨어져 있다가도요. 여기 와보면 또 누가 계세요? 나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이 옆에 계시고요. 또 나보다 나이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실하게 하시는 분 계시고, 또 강사들이 뭐예요? 말을 통해서 자극을 주잖아요. 이 말에는 힘이 있어가지고요. 제 말 한마디면요. 지금 가방 싸가지고 나갈 분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한마디만 하면요. 뭐 여기만 하고냐 이러면서 어때요? 하실 분 많아요. 왜? 그것도 힘이에요. 근데 나쁜 쪽으로 말도 힘이 있지만 긍정적인 쪽으로 말도 힘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능하면 저는 긍정적인 말 해주고 같이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말들 많이 할 겁니다. 그 말을 또 들으면요. 자극이 됩니다. 자극이 되면 또 어때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올라가면 또 어때요? 쫙 올라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몇 번은 있을 거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는 없을 건데 그런 사람 없어요. 사람은 다 누구나 있어요.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 과정 안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된다?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된다. 그것을 지키세요. 그러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부동산학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강의할 때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공부는요. 앞에서 뒤로 하는 겁니다.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앞에서 뒤로 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책을 지금 앞에 펴놓고 있지 뒤에 펴놓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러던데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앞이 뭐죠? 이 앞이 목차입니다. 뒤가 뭔데요? 뒤가 동그라미 1, 2, 3, 4번, 기억번, 니은번 뭐 이러면서 어때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시험에 목차가 나옵니까? 이래 물어보면요. 시험에 목차는 안 나온대요. 맞나요? 네. 시험에 목차가 당연히 나옵니다. 얘가 뭐냐면 질문입니다. 공인 올해 그 26회 시험 1번 문제가 뭐냐면 다음은 뭐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학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이니까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뭐 배울 거예요? 총론 배울 거 아니에요. 기초이론, 뭐 서론이라고 뭐라고 표현하든 배웁니다. 그럼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총론에서는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3가지가 있습니다. 뭐 알아둬야 되는데요?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부동산학 개론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개괄적으로 논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부동산학이란 무엇인가 하고 물었을 때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때요? 집에 갔더니 아들내미 딸내미가 물어요. 엄마 오늘 뭐 했어? 오늘 부동산 학개론 공부했다. 엄마 그거 뭐야? 뭐 하는 과목이야?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됐다. 니는 니 일이나 신경 써라 이러면서 어때요? 니 방 가고 니 공부해. 이러지 마시고 뭐라도 한마디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과목은 이런 과목인데 오늘 선생님 만나서 보니까 선생님도 잘생겼고 원장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더라 뭐 이러면서 어때요? 이 분위기가 아닌데 일이 나와야 되는데 자주간 어때요?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되죠. 한마디는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부동산 학이 뭔지. 그래서 부동산 학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아셔야 된다. 두 번째 뭐 알아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부동산 학은 부동산하고 학으로 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두 번째 당연히 뭐요? 부동산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또 이번 문제가 뭐 하는 문제예요? 이거 물었어요. 부동산 중에서 토지를 일컫는 용어들. 그 부동산이 뭔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 물어보겠어요? 여기 보세요. 학이라고 써놨잖아요.
학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의 학문이 되려면 다른 학문하고 똑같으면요, 경제학하고 똑같으면요, 부동산학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가 부동산학이 왜 필요하냐고, 경제학하고 똑같으면 경제학에서 배우면 되지. 그런데 왜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학문으로서 고유하고 독자적인 영역을 인정해 주냐고, 이렇게. 그거는요, 경제학하고 뭔가 달라서 그래요. 법학하고 똑같으면요, 민법 시간에 배우지 뭐하러 부동산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뭔가 달라서 그러겠죠? 뭐가 다른데 그랬을 때, 경제학, 즉 동산에 적용되는 경제이론을 부동산으로 가져오니까 안 맞더라는 거예요. 동산에는 경제학 이론이 딱 맞았는데 부동산 가져오니까 그 이론이 안 맞아. 왜 안 맞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부동산은 동산과 다르다는 뭐가 있다? 특성이 있더래요. 그래서 부동산은 동산과 다르다 보니까 어떻더라는 거예요. 경제이론을 부동산에 동산에 적용할 때는 어때요? 딱 맞는 경제이론이 부동산에 오니까 안 맞아. 얘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의 학문으로서 어때요? 이제 인정해서 이렇게 고유하고 독자적 영역이 있으니까 이것을 인정해 주게 되는 겁니다. 즉 부동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학이 있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학이 있으니까 부동산학과 교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얘가 없으면요, 뭐도 없어요. 얘도 없고요. 얘가 없으면요, 얘도 없어요. 제 밥줄이요. 부동산학과 교수님들의 밥줄이라니까, 얘가. 그래서 밥줄 끊는 게 제일 나쁜 놈이요. 그래서 매년 한 문제는 꼭 내요, 여기서.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뭐에 대해서 냈냐면 영속성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냈어요. 동산은 콜라나 뭐 이런 거 마셔버리면 없어지지만 얘는요, 없어지지 않는다. 소모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속성과 관련되어 있는 특징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거 냈어요. 그러니까 얘가 총론에서 물어보는 내용의 전부요. 그럼 총론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질문이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통해서 뭐 할 거예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 배우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강의 중에 뭐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동그라미 1, 2, 3, 4번에 대해서 쭉 이렇게 강의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런데 강의를 해주는데 요거는 뭐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표현이에요. 지금 책에다 뭐로 표현해놨어요? 글로 표현해놨잖아요. 표현해놨죠? 그런데 부동산학은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 법 과목도 있죠? 몇 과목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처음 온 분도 알아요? 자, 그랬을 때 법 과목이요. 부동산 학개론 빼고는 다 법 과목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법 과목은요, 법 조문이 있잖아요. 아직 안 배워서 잘 모르시나? 법 조문 있죠?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이 한정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한 3월이나 4월 되면요, 사람들 찾아오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있잖아요. 요 민법 요거는 처음에는요, 공부할 때는 뭐 민법 하니까 뭐 법률 행위가 어떻고, 법률 요건이 어떻고, 법률 사실이 어떻고, 뭐 법률 효과가 어떻고, 뭐 이러면서 막 이런 말 나오니까요, 되게 어려웠어요.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 어려웠는데요,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어때요? 여기 표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한정된 표현들이 어때요?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점수가요, 야, 요렇게 올라간대요. 처음에는 막 여기 있었는데요. 한 3, 4월 되니까 올라가는 맛이 보인대요. 그래서 어때요? 민법은 뭐 하면 되겠다?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막 그래요.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하면 될 것 같대요. 그런데 부동산학은요, 얘는요, 보시다시피 법이 아니잖아요. 부동산학은. 학이라고 학. 그럼 학은요, 요건 법이 아니니까 동일한 내용이라도요, 요 내용이 동일하더라도요, 표현은요, 무진장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요, 요 학을 지금 연구하는 게 학자들이잖아요. 학자들은요, 밥 먹고 살아요. 그런데 밥 먹고 좀 여유가 생기면요, 그 다음엔 자존심 싸움하는 게 학자들이요. 내 책 뺏겼냐 안 뺏겼냐 이러면서.
그렇죠? 자존심 상하는 게 학자들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영속성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갑이라고 하는 학자가 어때요? 영속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즉 토지는 소모되어서 없어지지 않는다. 10년 전 산천은 의고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10년 전 땅이나 지금 땅이나 땅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어요. 영속해요. 그럼 갑이라는 학자가 영속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을이라는 학자는요. 요거 그대로 따랐으면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자기 책 쓸 때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표현을 만들고 싶어. 왜? 법이 없으니까. 법에서 이거 쓰라 그러면요. 딴 거 쓰면 안 돼요. 그런데 법이 없으니까 영속성, 영속한다는 건 소모되어서 없어지지 않는 거니까 나는 비소모성이라고 써야지 이렇게. 소모되어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요. 갑하고 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 을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병도 있네. 병은요. 또 요거 따랐으면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럼 영속한다는 건 뭐 하는 거다? 안 없어지고 계속 가는 거네. 그러면 변함없이 계속 가는 거니까 불변성이라고 써야지 이렇게. 갑을병정. 정은요. 여러분이 말 하나 만들어 봐요. 학자다 이제. 고민해가지고. 뭐라고 만들 거예요? 지속성이라고 만들 거다. 써도 돼요. 다만 학자가 아니니까 책에다가는 안 나와요. 이게 뭐 영속한다는 건 파괴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개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효용이 지속하니까요. 내구성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러면 여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글로서 표현들이 있는데 이 표현이 뭐 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담고 있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영속성 이렇게 표현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책에서는. 근데 문제에서는요. 비소모성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핵심은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의미를 뭐하고 있는 분은 파악하고 있는 분은 혹시 표현이 좀 바뀌어 있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요 표현하고 요 표현은 의미가 통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요. 부동산 학계로는 이 표현이 의미가 통하는가 안 통하는가를 살펴봐서 시험장에서 뭐 하는 거요? 나의 판단력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지문이 맞았나 틀렸나에 대해서. 책에 있는 표현을 쫓아다니면요. 올해 1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책에 있는 표현을 쫓아다니면요. 딱 함정을 파놔요. 요 뒤에 있는 표현들은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책에서 많이 본 표현이야. 익숙해. 그런데 함정을 어디다 파놓는데요? 소속에다가 함정을 파요. 소속에다가 함정을 판다? 그게 무슨 소릴까요? 제가 이제 1번 문제 관련된 내용 설명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소속에다 함정을 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을 때 이 소속에다가 함정을 판다는 걸 이해를 못하면요.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틀려요. 틀립니다. 자, 그러면 뭐 올해 1번 문제 여러분은 그냥 제가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올해 1번 문제 뭐 냈다 그랬어요, 제가? 부동산 학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이거 물어봤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강의를 하겠죠. 어떤 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작년에 혹시 강의 들었던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강의 내용은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부동산 학이 뭐냐고 물었으면, 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이제 표현들 막 외우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부동산 학은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가 하는 거 생각해 보시라고요. 무엇을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육하원칙 안 배웠죠? 어떻게, 왜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 왜 연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구한다면요.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의의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의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이 어떤 거? 핵심적인 용어들을 모아서 의의가 되는 거다. 그러면 무엇을 연구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 연구하겠어요? 부동산학은. 천재네. 다 학교 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문제야.
부동산을 연구하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 즉 인간에게 의미가 있는 부동산을 연구하는 거라고요. 인간에게 의미가 있다는 건요. 이 인간하고 부동산이 어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지나가던 아저씨로 만났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지만 지금 강사와 수험생으로 만났잖아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다는 건요. 서로 관계를 맺게 된 거라고 이렇게. 맞죠? 그러면 부동산하고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표현이 좀 어때요? 추상적이잖아요. 뭐 관계를 연구한다. 그럼 제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관계를 맺었나요? 안 맺었어요? 수험생과 강사로서 관계를 맺었어요? 아니면 나가시던가. 자, 그랬을 때 맺기 싫으면.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강사가 지금 수험생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 맞나요? 그게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요. 마찬가지죠. 이 인간과 부동산이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전개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더래요. 그걸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즉 부동산 활동은요. 부동산이 화산 활동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활동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것을 인간이 인식하게 되면 야 저기서 저런 일이 생기는구나 하는 걸 인식하게 되면 그것을 현상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부동산 현상이에요. 저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가 생기고 있다는 걸 인식했으면 그건 투기 현상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부동산 활동과 현상 이게 뭔데요? 연구하는 대상이래요. 그래서 올해 공인중개사 1번 문제에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 포함된다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지. 그런데 이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 활동은요. 요 인간이 있잖아요. 이는 아주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봐요. 소유자인 인간도 있을까요? 집을 한 번도 안 가져봤죠. 소유자인 인간이 있겠죠? 그럼 소유자인 인간도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을 할까요? 그게 소유활동이에요. 소유활동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뭐예요? 미안합니다.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뭐 하긴요? 생활하죠. 그게 뭔데요? 이용이에요. 부동산을 용도와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할 거고요. 올해도 이렇게 할 거예요. 왜? 나오니까. 이용만 하는 건 아니죠. 가끔가다 방청소도 한다는 게 생각이 났어요. 방청소가 뭐요? 위생관리 활동이요. 그게. 그래서 앞으로 청소에 때는 말 쓰지 마세요. 위생관리 활동에 전념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뭐요? 관리 활동이에요. 그게. 이용하고 관리만 하는 거 아니죠. 또 이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이 부동산이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대상이 되는지 땅 가지고 있으면 여기다 건물 지었을 때 어때요? 돈 될 건지 이런 거 생각해 본다고요.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죠. 뭐죠? 개발이에요. 소유자들은 이용하고 관리하고 개발한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은 앞으로 뭐 하실 분들이에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중개 활동하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개 활동하시는 분은 소유자예요?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라도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도 하네요. 뭔데요? 거래 활동이에요. 거래와 관련해서 중개, 마케팅, 감정평가 이런 게 다 이게 거래 활동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 외울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이 있다 이렇게. 자, 연구 대상이에요. 자, 왜 연구하는데 이래 물어보면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부동산학은 요거 연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악화될 수 있어요. 친구 2명이 있는데요. 친구 2명이 잘 사귀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럼 제3자가 끼어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끼리 잘 지내는데 뭐하러 끼어듭니까?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악화될 수 있다니까요. 문제가 생겼다고. 그것을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 문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 A라는 친구하고 B라는 친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둘이 지내다가 관계가 악화됐어요. 싸웠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때요? 나서가지고 친구니까 관계를 뭐하기 위해서
개선시키기 위해서, 맞나요? 이 관계를 좀 개선시키자. 즉, 악화시키지 말고 이렇게 개선시키자. 즉, 그 문제를 뭐 하자? 해결하자.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끼어들잖아요, 보통. 끼어들어서 뭐요? 물어보겠죠? 뭐라고 물어봐요? 너가 왜 싸웠는데,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그래요? 얘가 나한테 욕했어. 그럼 얘한테 가서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야, 너 친구한테 욕하면 되냐? 왜 욕하냐? 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겠죠? 그랬더니 또 물어봤어요. 너는 왜 욕했는데? 얘가 내 때렸어. 그러면요. 얘한테 가서 뭐라 그래야 돼요? 너는 친구 때리면 되냐? 이렇게. 때리지 마라. 이렇게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그렇게 해야 어때요?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이 부동산하고 인간의 관계가요, 악화됐어요.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뭐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끼어든 애가 있다고요. 내가 한번 해결해볼게 하고 등장한 게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뭐가 끼어들었어요? 얘가 끼어들었다고요. 내가 한번 해결해볼게. 이해됐나요? 예. 그러면 부동산학 얘가 요 사이에 지금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한번 그 관계 개선시켜볼게 하고 끼어들었다고요. 그러려면 조금 전에 뭐 때리지 마라, 뭐 욕하지 마라 이런 것처럼 어때요? 이렇게 해야 관계가 개선된다 하는 어때요?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고요. 그게 부동산학의 일반적인 이념의 방향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 인간이 100명이 있는데요. 1명하고 99명으로 나눠가지고요. 요 1명이 부동산을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소유하고 있어요. 99명은요, 부동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얘 보면요, 기분이 좋아요? 열받아요? 그렇죠? 제가 1명인데 열받겠네요. 자, 그랬을 때 열받죠? 그러면 관계가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소유권 이런 거는 형평성 있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부동산학 이론을 만들고 정책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어떻다? 관계가 개선되지 않겠냐 하는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줬다고요. 그게 뭔데요? 그것이 형평성이라고 하는 이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부동산학 교재를 읽을 때 우리 책에서는요. 항상 어떤 방향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형평성을 지향하는 방향, 그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어때요? 교재가 다 써져 있다고요.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거요. 왜? 그렇게 이론을 정립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관계가 개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형평성적이라는 측면을 항상 고려해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요 인간이요. 부동산을요. 비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비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거는 낭비되는 땅은 계속 낭비하도록 방치하고요. 부족한 땅에서는요. 계속 더 비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부족해지게 만들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부족한 땅에서는 지가가 막 폭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부동산학 이론을 만들고 정책을 개발할 때 어떡하라는 거예요? 요 인간이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과 이론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개선될 수 있으니까. 뭘 제시한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이념을 제시해요. 또 요 99명의 인간이 하고 1명인데 1명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99명이 어때요? 조용히 식칼 들고 가서 얘 없애버리면 돼요? 우리 나눠 갖자. 형평성이 중요한 거니까 1명 없애버리고 우리끼리 나눠 갖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된다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니까 합법성에 테두리 내에서 그런 행동을 해야지. 맞죠? 아무리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무조건 식칼 들고 가라 이러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합법성이라고 하는 이념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다?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이념이에요. 방향성이라고. 그래서 교재를 쓸 때 항상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어때요? 부동산학 교재 쓰더라도 이론을 만들더라도 정책을 개발하더라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책 이런 거 앞으로 배울 때요. 책에 있는 표현을 막 다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물어보는 건요. 부동산학에서 물어보는 건 여러분에게 개별적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알고 있냐 이걸 안 물어봐요. 그 정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정책을 썼을 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의 부동산학에서는 관심사라고요. 학자들의 관심사. 개별적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법이니까 여러분은 구체적인 내용은 법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연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하는 거요? 부동산이 하는 거요? 인간이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이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개선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부동산 학의 일반 원칙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런 원칙을 제시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동산 활동이란 말이 어려우면 여러분 앞으로 중개활동 하실 분들이니까 중개활동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능률적으로 하시라고요. 능률적으로. 능률적으로 한다는 말은 주어진 시간 안에 어때요? 좀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개활동도 능률적으로 하셔야 되죠. 시간 안에 어때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너무 추구하다 보면 안전성이 소홀해져서요. 거래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능률성과 안전성 사고 무슨 관계에 있다? 상충 관계에 있다, 견제 관계에 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 너무 안전하게만 하려고 하다 보면 능률성이 떨어질 수 있고 또 너무 능률적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면 안전성이 소홀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충 관계에 있다 이런 말을 쓰고요. 또 경제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게끔. 그리고 공정하게 하시래요. 그래야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가 개선된대요. 자, 그런데 이 능률성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 자, 여기에서 부동산 활동에는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 소유 활동도 있고 거래 활동도 있잖아요. 그럼 소유 활동의 능률성이 뭘까요? 소유 활동을 능률적으로 한다는 건 소유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용하고 관리하고 개발할 때 어떻게 이용하는 게 능률적인데요? 앞으로 학개론 배우시면 이런 말은 귀에 따갑게 들으실 거예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 이런 말이 나와요. 최유효 이용이 뭔데요? 뭐 객관적으로 봐서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면서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한 최고 최선 이용이다.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그냥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능률적인 거예요. 의미만 통하면 되잖아요. 그게 능률적인 거예요. 그런데 거래활동의 능률성은 뭘까요? 거래활동의 능률성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래에서 상거래 질서 확립 들어보셨죠? 왜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 질서가 뭐 돼 있어야 확립돼 있어야 능률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활동의 능률성은 거래 질서 확립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에서 뭐 배웠어요? 왜 연구하는가 배웠다고요. 왜 연구하는가? 왜 연구한다고요? 이런 내용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책에 있는 표현 줄 거 가면서 외우지 마시라니까요. 나중에 듣다 보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요. 판단력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뭐 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책 10번 읽으라고 말 안 해요. 저는. 부동산학을 왜 연구합니까?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걸 개선하려면 등장한 게 부동산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개선시킬 건데 했을 때 이런 이념을 제시해 주겠다고요.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이나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교재 쓰고 이론 만들라는 거예요. 또 부동산 활동할 때는 이렇게 해야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개선된다는 거예요.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이라고 하는 원칙을 제시해 줬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연구 여기 남았잖아요. 이 어떻게 연구 이게 뭐죠?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접근 방법 또는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부동산학은 부동산 문제를 뭐하고자 한다고요? 해결하고자 한다고요? 그러면 부동산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알아야 뭘 제시할 수 있어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 문제가 어디에 생기는가? 부동산 문제는 요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인간이 부동산을 뭐 한다? 관계 맺었다 했을 때 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인간이 부동산 산다 이렇게. 이것도 관계죠? 지금 매매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산다. 여러분 부동산 살 때 자 뭐 해봐요? 등기부등본 떼보시죠. 왜 떼보는데요? 권리관계에 무슨 하자가 있으면요. 소유권 전체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거 당연히 떼본다고요. 권리상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네요. 이런 권리적인 측면 이런 걸 우리는 다 포괄해서 법률적인 측면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권리상의 하자만 없으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 부동산 샀을 때 가격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고민해야 안 해요? 하죠. 왜요? 이 가격적인 측면 이런 게 다 돈동거리는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하우스 푸어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고민합니다. 또 아파트 분양받을 때 이게 A타입, B타입 따져봅니까? 안 따져봅니까? 따져봐서 디자인이 뭐가 잘 빠졌는가 막 따져보죠. 그런 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땅 살 때 어때요? 지형, 지세 뭐 다 따져보잖아요. 그런 눈에 보이는 측면, 그것을 우리는 물리적이라 그래요. 물리적인 걸 다른 말로 기술적이다 이런 표현도 써요. 유형적인 측면이에요, 여기는. 요 둘은 무형적인 측면이라면 요건 유형적인 측면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걸 다 따져본다는 거예요. 왜?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는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런 말 계속 하려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했어요.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복합 개념 이런 말이 나오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을 다 고려한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뭐라고요? 부동산 학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학이 처음 만들어진 게 언젠데요? 1970년대에 김영진 교수가 건국대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학과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럼 70년대 이전에는요, 부동산 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이건 또 안 배웠다 그래요. 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못 있었어. 이때 처음 만들었다니까, 우리나라에서. 이해됐나요? 부동산 학과가 없었어요? 그러면 부동산 학이 없었다고, 이전에는. 그럼 부동산 학이 없으면 부동산 문제도 없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부동산 문제는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냐고요? 그랬을 때 법률적인 측면의 문제는요.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면 민법선생한테 들고 갔다는 거예요. 공법선생한테 들고 가고, 경제적인 측면에 문제가 생기면요. 경제학과 교수한테 들고 갔다는 거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에 문제가 생기면요. 뭐 토목공학, 건축공학 하는 교수한테 문제 들고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별적, 부분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법도 있었다고요. 그런 걸 분산식 접근이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런 분산식 접근해가지고 문제가 뭐 되었으면, 해결되었으면 뭐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뭐 되어서, 연결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문제가 생기더래요. 그러면요, 단편적으로 접근해가지고는요, 문제 해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김영진 교수가 부동산 학과를 만들면서 요런 것들을 복합 개념이다라고 이제 정의하면서 이런 측면에서 뭐 하자? 종합해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종합식 접근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합식 접근 방법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정착되는데 크게 기여한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에서 또 뭐가 나왔냐면 이 표현이 그대로 나왔어요. 여기에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을 복합 개념으로 파악하고 종합해서 접근하는 게 뭐다?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하는 게 그대로 올해 1번 문제 지문에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보세요. 이런 것들의 핵심적인 용어를 모아서 의의가 되는 거예요. 의의 이런 것도 책에서 막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뭔데 했을 때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뭐예요? 부동산 활동과 현상의 핵심은 부동산 활동이라고요. 부동산 활동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왜 연구해서? 능률적 안전, 경제 공정하게 된다고요. 그 중에 핵심적인 용어는 또 뭐예요? 그래서 김영진 교수가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이론을 만들고 이렇게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 뭐다? 부동산학이다. 그래서 시험에서 부동산학은 올해 지문에서 종합과학이라는 것과 또 부동산학은 순수하게 학문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적 성격이다 하는 게 또 나와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함정을 파놓는다고요.
여기 보면 표현에 익숙한 것을 준다 그랬어요.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뭐가 떠오를 거요? 소유활동의 능률성은 뭐다?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다.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 써놔요. 소유활동은 어떻게 된다? 최유효 이용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맞죠?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왜? 내가 아는 거 나왔어. 배운 거 나왔어. 반가워요. 그래서 앞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부동산 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소유활동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다. 이렇게. 맞아요, 틀려요? 지금은 틀리는 게 눈에 보이죠? 뭐가 틀렸어요? 소속이 틀렸잖아요. 여기가 안전성이 아니고 뭐요? 능률성의 원칙과 관련해서 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함정이라고. 즉 많은 사람들은 시험장에 들어가서 반가운 표현 보면 맞다고 막 그래. 일단 얘는 맞고 이렇게. 이런다니까요. 이거는 공부를 앞에서 뒤로 안 해서 그래요. 어떤 분들 보면 책에 보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얼마나 현란하게 줄쳐져 있는지 몰라. 요것만 보면요. 전국 수석감이라 그래요. 책만 보면. 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나? 어디다 다 줄쳐놨어요? 소유활동, 최유효용 다 줄쳐놨어. 여기만 줄쳐놨어요. 어디를 빼먹었어요? 목차를 빼먹었다고, 목차를. 소속. 제가 목차라 그랬죠? 큰 목차가 있고 작은 목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으로 목차에는 그 다음에는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집에 가서. 그래서 심지어 저는 부동산 학은 화장실 과목이라 그래요. 화장실에 가시면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자꾸 떠올리시면서요. 목차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의 강사가 일반 원칙 이런 게 있었다 그랬어. 뭐가 있었지? 생각이 안 나. 그럼 그때 책 보는 거예요. 아, 능률성, 안전성이 있었구나. 요렇게 해가지고 또 능률성에는 또 뭐가 있었지? 소유활동의 능률성도 있고 거래활동 능률성도 있었지. 요렇게 해서 나가서 여기서부터 요렇게 나간 사람은요. 요거를 안 빼먹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여기만 잔뜩 줄쳐놓으신 분들은요. 반갑다고 그냥 맞다고 하고 넘어가 버린다니까. 그러면 함정은 왜 파놨어요? 빠지라고 파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지나갈 수 있는 거, 그게 실력입니다. 그러려면 뭐요? 앞에서 뒤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차를 먼저 떠올려 보시고, 목차를 떠올릴 수 있다는 건요, 제가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해줄 거예요. 즉,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이거 왜 배우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목차가. 이게 정립이 되면요, 학계론 전체적으로 체계가 잡힙니다. 체계가 잡히면 학계론이 제일 쉬웠어요로 가요. 진짜입니다. 근데 체계가 안 잡히면요, 뒤에 있는 것만 막 외우려고 들면요, 이상하게 시험은 잘 본 것 같은데 나와보면요, 막 다 틀려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그러더군요. 부동산은 아는 만큼 돈이 보인다 그러대요. 맞나요? 그건 모르겠고, 여러분은 부동산 학에 대해서는 뭐 하는 만큼 여기에서 저를 믿고 제가 해주는 체계에 따라서, 제가 체계적으로 저는 강의를 하거든요. 체계에 따라서 뭐 하면, 정립을 해나가면 틀림없이 시험장에 좋은 점수 나온다. 그걸 믿으셔야 돼. 별로 표정들이 안 좋아요. 자, 그랬을 때. 그래서 앞으로 공부는 이제 이렇게 해나갈 거다. 그래서 부동산 학계론 시간에 공부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와서 듣고 무슨 말을 하는구나. 이런 거 배우는구나. 11, 12월 달에는 간단하게 어때요? 이런 거 배우는구나 하는 정도 선에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강의만 잘 들으시면 요 안에서 체계가 잡힐 겁니다. 그럼 판단력이 생길 거예요. 그럼 시험장 가서 찍더라도 이상하게 잘 맞았네 이런 일이 나올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